첫 수업이랑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이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총론 수업에서 배우는 게 이렇게 크게 계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하는 실제 그 절차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거를 완전학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습. 이런 식으로 크게 세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먼저 이 완전학습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계획과 복습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왜냐면 일단 완전학습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할 거고 책 페이지 3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 자, 그냥 가볍게 읽어보세요. 이거는 기억의 정의, 암기의 정의. 이거는 기억은 내가 외우고 고유하고 그 기억을 인출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고 그를 통해서 얻게 된 지식을 다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한 용어의 개념이고, 반대로 암기 같은 경우에는 그 기억하는 방식을 나타내는데 어떤 특정한 전략이나 방법이 없이 그냥 무작정 단순 반복 기계적으로 외우는 행위를 암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행위 안에 암기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가 실제 공부를 하거나 이 기억수를 적용할 때는 이 암기라는 개념은 그냥 이렇게 멀리 그냥 던져버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암기법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또 익숙할 수 있잖아요. 암기법, 암기하는 방법.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모순적인 용어예요. 왜냐하면 암기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전략을 내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뭐 하는 법, 뭐뭐 하는 방법,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법이라는 용어를 기억법이나 기억술, 학습법 이런 용어로 좀 바꿔서 말하는 게 훨씬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면 논리적 기억과 도식적 기억, 기계적 기억, 이렇게 기억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자, 먼저 논리적 기억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논리대로 어떤 대상의 뜻을 파악하거나 이해해서 자연스럽게 기억하는 것을 뜻하고, 반대로 도식적 기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죠? 도식적 기억 전략. 우리가 실제 기억수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도식적 기억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도식이란 것은 그림도자를 쓰고, 이건 형식 같은 걸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그림이나 형식을 딱 갖춰서 기억하는 것. 우리가 기억의 문자 딱 갖춰놓고, 그리고 이거를 변환해서 이미지로, 그림으로 다 기억을 하잖아요. 영상으로. 이런 것들을 도식적 기억이라고 하고, 반대로 기계적 기억은 아까 암기 있었죠? 그게 곧 기계적 기억이에요. 암기 이퀄 기계적 기억. 기억력 타고나는 것인가? 이렇게 있죠.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억력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기억에 주로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 기억에 같은 경우 장기 기억에 해당이 돼요. 근데 아까 기억력 때 선수들 보면 엄청 막 순식간에 외워져. 근데 그게 사실 단기 기억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장기 기억화하는 능력 자체가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그게 그 속도 또한 빨라지게 된 거예요. 장기 기억화하는 능력. 그래서 선수들이 그냥 순식간에 딱 보고 외웠다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오래 가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보통 한 중학교 정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 학생들은 이 기계적 기억이 굉장히 발달을 해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점차 성장하게 되면서 기계적 기억은 퇴화되는 반면에 논리적 기억이 굉장히 향상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기억력이 너무 나빠진 것 같다. 근데 그게 사실은 전체적인 기억력 자체가 나빠진 게 아니라 이 기계적 기억 능력이 약해지면서 그렇게 느끼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기계적 기억 능력은 유지한 채 이 논리적 기억과 도식적 기억을 높여줘야겠죠. 그런 건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이해와 기억의 관계. 자, 여러분, 이해가 있고 기억이 있죠? 자, 근데 이 두 개념은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거죠. 이해는 곧 기억 안에 포함이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해를 하면 저절로 또 기억이 되죠.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반대로 기억을 하려면 기억의 한 방법 중에 이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해라는 것을 논리적 기억이라고 해요. 이걸. 이해를 논리적 기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대상의 뜻을 파악해서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기억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학습과 기억이라는 용어도 있죠. 학습과 기억. 자, 이 차이점은 다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공부하고 뭐 지식을 얻는 그런 행위를 다 학습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기억이라고 보기도 해요. 그런 것은 동일한데 단지 심리학이나 교육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 차이점을 바로 행동의 변화가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로 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전날 점심 식사를 뭘 먹었는지 아는 것은 기억에 해당이 돼요. 반대로 내가 학교에서 윤리 수업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내 행동과 마음가짐의 변화가 있었다? 그럼 그것을 학습이라고 보더라고요.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것도 상식선에서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겨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단기, 장기. 자, 이 둘은 이분법적인 개념으로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하루가 지속되는 거는 단기, 뭐 일주일 지속되는 건 장기, 뭐 아니면은 몇 분 지속되는 건 단기, 몇 시간 이상 지속되는 건 장기 기억. 이런 식으로 학자들마다 이 기준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고 대신에 이거를 뭘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상대적 개념이에요. 상대적인 개념. 일직선상에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하루, 뭐 여기가 일주일, 여기가 한 달이라고 치면 그러면 여기 있는 기억과 여기에 있는 기억을 비교했을 때 이거는 단기 기억이고 이거는 장기 기억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이 둘 간에 비교하면 뭐가 돼요? 얘는 단기 기억인데 얘도 장기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으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을 이해하셔야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술을 통해서 뭘 하는 걸까요? 단기 기억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 장기 기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 정도만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작업 기억이란 용어도 있는데요. 이거는 단기 기억과 비슷하긴 한데 약간 초점이 달라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은 시간의 개념이죠. 근데 작업 기억은 시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딱 그 일시적인 순간에 몇 개를 동시에 내가 처리할 수 있느냐 이걸 보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의 기억을 작업 기억이라고 해요. 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거기 보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복습, 반복학습 이런 거 있고. 이거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파페츠 회로를 거쳐서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간다. 그 파페츠 회로 안에서는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었죠. 우리 개론 수업 때 다 했던 거. 기억나세요?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가는 과정에서 파페츠 회로라는 것을 거쳐요. 우리 뇌에서. 근데 그 안에서 중요한 부위가 두 가지 있어요. 그렇죠. 해마와 편도체가 있었죠. 해마는 그런 이미지나 청각 정보, 이런 감각 정보를 중요시한다면 편도체는 감정, 정서적인 정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활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기억술에서는 이걸 다 활용을 하는 방법을 그대로 녹아져 있고요. 거기에.
자, 그리고 그 5번 보시면 5페이지 5번 기억술 실력과의 상관관계가 나오죠. 시간 개념이라는 게 나와요. 시간 개념. 그러니까 기억술의 실력을 딱 말할 때 시간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그걸 습득하는 시간이에요. 습득 시간. 습득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기억술의 실력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지 시간이에요. 빠르게 습득을 했으면 예를 들어 빠르게 습득했는데 몇 초에 약간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 기억을 유지할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억의 실력이 높아진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실제 이 기억법을 연습하고 적용하면서 공부에도 적용을 해볼 때 단순히 내가 기억법을 통해서 기억력이 2배가 좋아졌어요. 그러면 2배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렇게 되죠. 그럼 총 몇 배예요? 4배라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왜? 습득 시간은 2배가 빨라졌지만 그걸 또 기억하는 유지 기간 또한 2배로 늘어났죠.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4배가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면 6페이지. 자, 기억술의 정의가 나오죠. 효율적 학습을 위한 기억 전략의 통째다. 시간 개념 다시 나오고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고 이건 쭉 읽어보세요.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서. 자, 기억술의 기초 능력이 있죠. 관찰력, 상상력, 창의력.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억술의 기본계에는 논리적 기억 전략과 도식적 기억 전략이 있다. 좀 이따 자세히 다룰 거예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완전 학습이라는 카테고리에 논리적 기억도 있고 도식적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중요한 게 이제 7페이지에 4번 학습 기억 대상 정보의 유형이 또 중요해요. 왜냐? 내가 이거를 어떤 정보의 유형인지 바로바로 파악을 해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건지 딱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일단 2가지로 크게 나눠요. 유의미한 정보와 무의미한 정보. 말 그대로 의미가 있냐 없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넘겨보시면 예시로 거기 있죠? 그 8페이지에 있는 것들. 자, 추상적 이미지라는 종목이고요. 기억력대회. 이거는 뭐예요? 의미가 없죠. 그쵸? 그 다음에 숫자도 어때요? 그냥 무작위로 나야 되는 숫자니까 당연히 의미가 없겠죠. 그 다음 근데 반대로 이 9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글 또는 원소 주기율표가 있죠.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가 바로바로 구분하고서 그거에 따라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겠다 딱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또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자, 유의미한 정보 안에 또 카테고리가 있어요. 유의미. 자, 이거를 구체적이냐 또는 추상적이냐 이렇게 또 2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유의미한 정보 중에서 2가지로. 일단 이것만 설명하고 지금 또 별의가 없다고 해가지고 자, 구체적인 경우에는 그냥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이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사과라는 단어예요. 이걸 보면 바로 이미지가 떠오르죠. 이게 구체적이란 거예요. 이미지가 그대로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우리가 변환할 거 없이 그냥 결합과 저장만 하면 되겠죠. 바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 반대로 법규라는 단어를 보면 어때요? 의미가 있지만 추상적이죠. 그런 경우엔 이것까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정보의 유형에 따라 그 구체적인 방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또 있어요. 이런 단어들은 이렇게 우리가 딱딱 구분 지을 수가 있지만 문장이나 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거기 9페이지에 보면은 글이 있죠. 글을 쭉 읽다 보면은
의미가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중간에 뭐 숫자가 나온다거나 무의미한 숫자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거나 이럴 때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정보란 말이에요, 나한테. 예를 들어서 피아제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여기서 피아제라는 인물을 내가 몰라요. 그러면 나한테는 무의미한 정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특히 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딱딱 구분 지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복합 정보라고 해요. 그래서 복합 정보에서는 당연히 기본적인 내용들은 그 자체로 구체화시켜서 저장하면 되지만 이런 중간중간에 있는 무의미한 정보들은 따로 우리가 발음 변환까지 해서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 정보는 좀 하는 방식이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정보의 유형을 나눈 게 저희가 만든 테스트에서 LMQ 테스트라고 있어요. LMQ 테스트. L은 learning, M은 memory, Q는 quotient. 그래서 IQ 할 때 그 Q예요. 그래서 학습 기억력 지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를 테스트할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는데 처음에 그때 제 1유형과 그 다음에 2유형, 3유형, 4유형까지 이렇게 4개의 유형으로 나눠요. 왜 4개일까요? 아까 봤죠? 유의미한 정보 안에서 뭐가 있어요? 구체적인 정보, 추상적인 정보 2개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의미한 정보 이게 3유형이고 마지막 4유형은 그럼 뭐겠어요? 복합 정보. 네, 이런 식으로 정보의 유형을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앞으로 그 정보의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